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11월 3주차 시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은 단순히 차트 분석 말고도 그 외 여러 가지 좀 자세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8월 초죠. 8월 6일.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요약을 하면 미중무역 1차 협상 진행, 그리고 협상 타결에 대한 립서비스, 이걸로 시장을 다 끌고 왔습니다. 뭐 중간에 미국 어닝 시즌에 의한 효과도 있었긴 했는데 그거는 뭐 일부에 그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장을 끌고 온 주요 재료는 미중 1차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는데 장이 시작하고 나서 9시 반이었어요. 9시 반에 커들로가 무역 합의에 근접해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갑자기 9시 반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좀 이거는 잠깐 차트를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9시 반, 9시 반이 요거거든요. 요 캔들. 이게 지금 30분 봉이기 때문에 정확히 9시 반부터 이렇게 급등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한 2시간 뒤인가요? 또 다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갑자기 커들로가 미중 무역 협상 합의된 것 없다. 트럼프는 아직 승인 준비 안 돼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번복한 내용의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팩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한해 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결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1단계 관련해서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 이게 일단 팩트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매우 좋은 진전이 있고 매우 건설적이다. 이거는 뭐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늘 있었던 단골 멘트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무역 합의가 근접해 있다.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요런 기사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팩트는 립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뭐 이때는 1차 무역 협상이 이제 진행됐던 거,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제 기대감이죠, 기대감. 1차 무역 협상이 이제 끝났고 실제 이제 사인을 한 해 만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으로만 시장을 올려왔는데 사실상 지금 이 반등장 있잖아요. 이 반등장이 어떠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019년 장 전체가 다 그렇죠. 이때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나왔던 이 상승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에 관련된 그 뉴스로 올린 거고요. 이 하락과 이 하락도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나왔던 하락이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게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는 최악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하락을 만들어냈고, 요게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전체가 다 어떤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 이 정치적인 문제. 이걸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그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아마 특히 오늘 많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우셨을 겁니다. 금일 코스피 기간 매수가 거의 7,800억 정도, 7,857억. 코스피에서 7,857억을 기관이 매수를 했거든요. 이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거의 근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놓고 본다면, 시장이 완전히 상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좀 제대로 하려면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선물과 현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선물은 이제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 기초 자산입니다. 그래서 요게 현물 시장, 요게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과 현물 중, 선물과 이제 현물은 이제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 중에 비싼 것을 매도를 하고 동시에 싼 것을 매수하는 거래가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이 괴리율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콘텐코라고 하죠. 예전에 그 은 선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강의를 했었을 때 콘텐코와 그리고 백어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 코스피 200보다 비싸면 콘텐코. 그래서 이때는 이 차이를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거든요. 베이시스. 베이시스가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선물이 더 비싼 경우에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무려 0.76. 그리고 장중에는 이거보다 더 높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꽤 높은 수치로 좀 벌어진 상태로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베이시스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선물이 현물에 비해서 많이 비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선물이 비싸기 때문에 선물을 팝니다. 일단 선물을 팔고 그 자금을 동시에 현물을 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이 차익만큼 무위험 수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비싼 선물을 팔고 싼 현물, 코스피 200을 사는 이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차익 거래라는 게 있어요. 비차익 거래는 이런 방식의 매매가 아니고 그냥 바스켓 매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종목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게 당연히 단골 종목으로 껴있겠죠. 이런 상위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시장에 좀 전망이 있는 뭐 실적이라든지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망이 좀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묶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선물 지수와 무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정말로 밝다. 그러면 비차익 거래가 많아야겠죠. 차익 거래는 단순히 프로그램 매매. 이런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선물과 현물 차이의 그런 차익만큼 무위험 수익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 매매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매를 보니까 비차익 거래에서는 순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차익 거래가 지금 이 수치가 100만원 단위거든요.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760억 정도가 이제 차익 거래로 이제 진행이 돼서 순매수가 되는데 거래 규모는 당연히 더 크겠죠. 이건 순매수니까. 그래서 실제 거래 규모는 아마 더 컸을 거고 이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8월 6일 이제 이번 장의 저점이었죠. 8월 6일부터 쭉 보더라도 오늘이 가장 많은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내용을 보면 특히 삼성전자에서만 2,300억이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한국전력, 신한지주, LG전자, 삼성화재
삼성 SDI, SK텔레콤, LG화학, 셀트리온, 그리고 뭐 LG생활건, LG생건, 뭐 삼성물산, 뭐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것도 껴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프로그램 매매가 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장중에 선물이 거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천억이 좀 넘었었어요. 이게 거의 선물 동호가 막판 되면서 기관이 좀 땡겨서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건데 장중에만 해도 거의 이 정도였습니다. 즉 이 뜻은 뭐냐? 비싼 선물을 팔고 그 자금을 현물을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로. 그래서 기관 매매를 오늘 좀 보시면 정말로 우리 시장이 정말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이 매수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유독 이런 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선물에서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현물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매수한 종목들 보면은 다 지수를 이제 올리기에 충분한 시총 최상위 종목들 그 위주로 그냥 다 꾸며져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오늘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좋아서 매수한 건 아니다. 이건 순수하게 그 차익 거래가 이제 집중이 됐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말로 우리나라 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이 검은색 두꺼운 게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바닥대부터 외인들도 같이 매수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지금 1년치예요, 1년치. 1년치 보면은 지금 이때 시점 8월 초죠. 8월 초. 이 노란색이 외인들이거든요. 외인들은 8월 초부터 계속 다 집어 던졌습니다. 야금야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이 과정에서도 중간에 뭐 잠깐 매수를 한 적이 있지만 다시 다 뱉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가지고 있던 거를 쭉 매도를 쳤습니다. 현물을. 그리고 개인들도 계속 매도. 그리고 기관에서만 땡겼습니다. 특히 연기금 위주로. 그리고 이제 선물을 보면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선물은 기관이 다 매도를 쳤고, 그리고 외인이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외인이 선물을 땡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현물보다 선물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콘텐코로 유지되면서 이제 시장이 상방으로 가고, 그러면 특히 여기서 이제 차익 거래, 뭐 비차익 거래, 뭐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관 입장에서는 현물 위주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어떤 경제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인들 입장에서 코스피 현물을 정말로 담기 위해서는 이런 불확실성 요소가 다 해소가 돼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인은 선물만 쭉 땡겨주면서 현물은 다 팔아치워 먹고 있고 기관들한테 다 넘긴 거죠. 기관들한테 싹 다 현물은 매도로 해서 다 넘겨버렸고 현물로만 쭉 장을 끌고 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들이 기관들한테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기관들은 결과적으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발생하는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장세에서 봤을 때는 계속 무한 상승할 수 있는 큰 상승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장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그냥 주구장창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인들은 전반적인 추세는 다 매도 추세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치고 빠지고 단타 형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매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움직이는 게 최근 들어서 조금 틀리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없고 약간 코스피를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고, 코스피는 지금 개인이 지금 계속 매도 장세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 선물을 메인이 집어 던지기 전까지는 이게 이 균형이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외인들이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선물 하나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결 선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분봉에서 보면 일단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요게 이제 가속 조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는 어거지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을 삼각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삼각형으로 이것을 트라이앵글로 해석을 한다면 이 상승이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가속 조정이라면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파동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봉상에서 오파동 하락이 안 나왔어요. 파동 구조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로 한 파동이 더 이제 남았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구간을 조금 살펴보면 계속 3파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3파동으로 움직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파동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중간에 3파동으로 움직이고, 여기서도 3파동으로 여기서 중간에 트라이앵글이 발생이 되면서 3파동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구간도 3분봉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랫으로 올라가고 플랫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 구간 이제 어제죠. 어제도 보면은 3분봉으로 보면 어제 오전장도 보면은 3파동으로 떨어진 게 보입니다. 이렇게 3파동으로 떨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A, B, C, D인데 A 파동은 WXY로 이제 복합 조정 형태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렴 삼각 트라이앵글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파동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점을 더 올려야 돼요. 지금 파동 구조상으로는. 그래야만 여기서 시작된 오파동이 다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위를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는 이제 추세 채널을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기서 시작된 이 파동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된 이 파동의 추세를 그대로 추세 채널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쪽 상단 영역이 아마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될 경우 아마 상단 영역이 될 겁니다. 이 상단 영역이 어딘지를 일단 보려면 일단 60분보로 한번 봐야 돼요. 일단 요거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서 그리고 이 추세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저 상단이 어디냐, 저 상단이 대충 291, 292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위치입니다. 완전히 상단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상단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 이후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죠.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5파동 하락. 이런 형태. 30분봉에서 이런 파동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파동. 그래서 여기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일단 이 추세 채널을 일단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높이 올라가게 될 경우 이제 여기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코스닥 쪽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는 선물이랑 좀 틀리죠. 코스닥은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이미 힘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에서 이 큰 추세 있잖아요. 이 큰 추세. 이걸 이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짧게 올라왔던 거는 이탈을 했지만 아마 여기가 코스닥도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마 헤딩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또는 여기 전고점 쌍봉을 만드는 그런 흐름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만들어낸 이 주추세 있잖아요. 이 주추세를 이탈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1분봉으로 보면 될 겁니다. 여기서 올라온 이 추세, 이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캔들이 나올 때 완전히 하방으로 전환된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상단에 터치한 이유 또는 그 전에 5파동 하락이 30분 봉상에서 나타나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한번 볼게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초죠. 10월 초부터 만들어진 이런 추세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이후에 다시 옆으로 5파동 하락이 나오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4파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긴 한데 오늘 커들로의 그런 립 서비스 때문에 아시아장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추세 채널을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상단이 대략적으로 3130 그 위까지도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세대 상단까지만 보면. 그리고 이 추세대 안에서도 이 중심값이 있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지금 중심값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저항 맞고 지지하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중심값을 언제 무너뜨리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주추세를 무너뜨릴지는 일단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이 중심값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하방으로 이제 추산에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서 반드시 5파동 하락 분봉상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과정에서 30분봉상 5파동 하락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지금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5파동 하락이. 그래서 반드시 5파동 하락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엘리어트 파동 강의 때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하락의 끝에서 나오는 5파동 상승 또는 상승 끝에서 나오는 5파동 하락,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도 똑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선물 시장입니다. 금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일단 3개의 파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것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고,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나온 하락이 이렇게 지금 5개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파동을 보면은 일단 분봉상에서 오파동 하락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야 좀 의미 있는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금선물 같은 경우는 이 상승에 대한 38.2%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봉상에서 올라갔을 당시에 여기 갭이 있어요. 갭이 이게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꾸는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메꾸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오파동 하락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커다란 3개의 파동이 또 다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A, B, C, W, 그리고 A, B, C, Y, X 파동, 그리고 여기가 Y 파동이 되려면은 5개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뭐 반등을 좀 더 크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N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복합 파동이 성립이 되겠죠. ABC로. 근데 여기서 5개로 그냥 만들어지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3, 3, 5 형식의 이런 파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파동 구조로 봤을 때는 이 영역이 좀 반등이 여기서 더 진행되지 않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가 좀 가장 유력한 라인이 될 것 같고, 반등을 좀 더 깊게 한다면 여기까지도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이제 고점, 지금 반등 고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 하락 추세,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제 또 커다란 하락 추세, 그리고 추세 채널이 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 추세들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이제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3개의 파동, 여기는 이제 플랫으로 중간에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3개의 파동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5개의 파동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아마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은선물 같은 경우는 저 라인이 61.8% 라인입니다. 제가 거꾸로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그면 되겠죠. 네, 여기가 61.8%. 5개를 내려와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61.8%가 이제 16.36달러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좀 더 커다란 이제 하락 추세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추세, 전체 추세를 이제 넘길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선물이랑 은선물이랑 거의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여유있게 그 현물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기적인 그 흐름만 보지 마시고 좀 더 여유있게 천천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현물을 매수하는 게 아니죠. 시세 차익을 노릴 거면 현물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현물을 매수하는 이유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원달러 환율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주 추세가 한번 무너졌지만 제가 댓글로도 여기 내려왔을 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겨드렸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는 펀더멘탈을 봤을 때 1140원에서 1150원은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여기가 올라왔을 당시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가 뭐 때문에 그랬죠? 무역 수지 악화 그리고 경상수지 쪼그라드는 거 이런 우리나라가 가지는 경쟁력 순수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갔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개선이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자체는 정치적인 이슈로만 움직이고 있죠.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지금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라인. 이 라인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미중 무역 협상까지 완전히 다 타결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1차 협상 가지고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2차 협상은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직전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1200원 쯤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일단 지금은 매도할 자리라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올라오면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 하락 추세는 일단 거의 여기서 일단 저항을 맞았고 여기서는 단기 하락 추세는 일단 돌파를 해놨는데 이건 좀 분봉으로 보는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C파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저항을 맞은 상태입니다. 저항을 맞고 지금 눌림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이 강한 저항들은. 그래서 요것을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제 돌파를 시켜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피보나치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전체 고점에서 최근 하락 이 라인의 설정 값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큰 하락 추세는 여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죠. 이게 이제 큰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61.8% 라인이 1197원 쪽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 이제 기본 반등 라인이죠. 38.2%. 여기서 일단 단기 추세 저항은 맞긴 했지만 지금 1180원부터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쉽게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 전에 여기서 내려오는 또 하락 추세가 또 있죠. 50% 라인에. 그래서 지금 1180원 위로 다 저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당분간 좀 마음고생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한번 기회는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은 뭐 내년 중에라도 한 번은 나올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뭐 이런 라인 1190원대 물려 계신 분들은 이 비슷한 라인대에 올라왔을 때 비중이 큰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건 일단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마 그것도 개인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에 61.8%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 왼쪽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 부분이랑 거의 일치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게 뭐 쓰리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라온 패턴이랑 내려왔던 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쓰리봉이 성립이 되려면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기까지 가고 여기를 깨야지 쓰리봉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깨지 않으면 쓰리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물론 그때 시황이랑 시장 상황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겠지만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때까지 만약에 올라왔을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급하게 막 환율 계속 갈 것 같다 막 이렇게 예측하고 오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내동 매매가 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추천을 드렸던 가격대는 다 이 가격대였어요. 연초랑 작년 말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제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채널을 늦게 구독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을 테니까 좀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직 여유롭겠죠.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 그래서 환율 시장은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 1180원부터 저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석과 환율 분석 그리고 그 외에 시장 동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일 기간 매수, 엄청난 양의 기간 매수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성격의 기간 매수였는지 또 같이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언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좋다면 외인들의 현물 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인들이 현물을 매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외인들의 현물 매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만 지수를 컨트롤하면서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외인의 놀이터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기관이 외인들에 맞설 수는 없고요. 자금력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경계해야 될 구간인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시장에 비중을 막 투입하시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충분히 자신들이 스스로 비중 관리를 하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시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